안녕하세요.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저는 김현숙입니다. 여러분은 부부관계, 성관계를 얼마나 자주 하세요? 누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이 나이에, 그러니까 시니어가 된 우리 나이에 옛날하고는 다르겠죠, 아마도. 그죠? 근데 지금 이 나이에 얼마나 자주 할까가 궁금은 해요. 보니까 어떤 분은 너무 많이 해서 이혼을 하고, 어떤 분은 너무 안 해서 이혼을 한대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너무 자주 성관계를 가지는 게 문제가 될까요? 부부 생활을 너무 잘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죠? 왜 남편분이 이제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샤워하는 물소리 들으면 겁난다는 얘기, 이런 얘기도 막 있잖아요. 서로 성생활을 하는 거 당연한데 나이가 들면서 남편분들은 아내의 샤워 소리가 무서워 막 이러는 경우의 소리를 우리 들어보잖아요. 근데 또 아내는 나 어땠어? 지금도 이렇게 잘 지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남편분들이 막 이렇게 부부 관계를 막 싫어하지는 않을 텐데 그 성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함께 하고 싶고 뭐 이런 욕구들이 다 있는데 사이클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내가 무서워라고 하는 이 시점과 아내는 이 시점에 나는 아직도 좋아라는 이 타이밍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성의학 박사들이 이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에 의해 보니까 남자들의 성욕과 여자들의 성욕이 그 느끼는 나이대가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남자들은 20대, 30대 그때 굉장히 많은 성욕을 느끼죠. 이제 결혼한 시점, 보통 뭐 30대 기준으로 하면 그때가 가장 성욕이 왕성한 때. 그때 정말 뭐 보통은 다 그렇잖아요. 그때 또 아이들도 많이 탄생시키고 막 이러는데, 아내들은 또 아기를 낳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또 성욕이 좀 왕성해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또 40대 넘었으면,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성욕이 굉장히 왕성하다가 이제 40대, 50대, 뭐 60, 70 넘어가면 이 욕구가 이제 좀 줄어든다. 성욕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오해를 해서는 안 되실 일이, 성욕은 줄어들지만 기능이 또 죽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연세 드셔도 막 80이 넘어서도 자녀를 또 출생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성욕은 떨어졌다 쳐도 그 기능이 완전히 퇴화돼서 그 역할을 못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스개로 우리 기만장만 들 힘이 있어도 뭐 막 이런 얘기 하듯이 남성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여성들은 완경을 맞고 나면 또 이제 질건조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긴 하죠. 어떤 성관계를 가지는데 힘들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성욕이 또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은 좀 고통스럽지만 근데 이 고통은 원활히 해주면 또 되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 시니어들은 또 욕구는, 우리 여성 시니어분들은 또 성욕은 그대로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이라서 나이가 들어서 성욕이 없을 거야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편견이라고 우리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또 이 사연을 주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또 60대 넘으셨는데 여성분인데 굉장히 또 이 욕구가 남다르신가 봐요. 어찌 보면 뭐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과하다고 해야 되나요? 한번 또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0대의 성욕 주책인가요?
이혼한 지 5년이 된 63세로 아들 둘과 함께 살다가 작년에 이제 둘째 아들까지 독립하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남편의 유책으로 살고 있던 작은 빌라를 받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예, 남편이 이제 유책, 바람 피운 거네요. 자, 나를 두고 보란 듯이 바람을 피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어 이혼은 했지만 내가 왜? 내가 어땠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이혼하기 남편이 바람을 피기 전까지는 굉장히 부부관계도 좋고 또 크게 뭐 문제 없는 이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나누던 이런 부부였죠. 그러니까 아니 되게 이렇게 진짜 사랑도 많이 나누고 뭐 이러는데 갑자기 이 내 남편이 바람을 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고요. 나 이렇게 잘해주는데 또 이 사연을 주신 분은 또 남편한테 또 참 잘하셔요. 그러니까 섹스 파트너로서도 잘하고 살림도 잘 살고 그렇다고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도 뭐 이렇게 우리가 뭐가 부족해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잘 없는 굉장히 건강하고 활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도 놀란 거죠. 나 이렇게 괜찮게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잘하는데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돼? 그리고 왜 나를 두고 바람을 펴? 이런 거죠. 내가 잠자리를 잘못해줬나?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행복하게 성생활을 하고 했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남편에 대한 원망, 분노, 그다음 나에 대한 내가 뭘 잘못했어? 막 이런 분노가 가득 찬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노 헤어지고 난 뒤에 왜 나를 두고 어떤 사람이야? 어떤 여자랑 바람을 피는 거야? 막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대요. 뭐 진짜 나보다 더 예쁘다든가 뭐 막 특별하든가 이러면 내가 좀 부족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또 잘못해줬어.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 남편의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아내도 그냥 보통이 우리 같은 사람. 뭐지? 왜? 막 이런 거였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지내는데도 남편이 밉긴 한데 근데 그 남편이 계속 떠오르는다는 거죠. 계속 남편과의 나눴던 그 사랑을 나눴던 그런 모습들이 떠나질 않고 늘 그냥 남편이 그립다라는 거죠. 같이 사는 동안 남편과 나쁜 관계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런 게 궁합이 좋다 하잖아요. 밤에 이제 같이 성관계를 잘하고 부부관계가 좋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궁합이 좋다고 하는데 결혼해서 지금까지 마찰도 없고 뭐 문제가 없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궁합으로 잘 지내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있어야 돼. 이미 이혼한 사람인데 잊어야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속에서 좀 잊어버리고 그러고 나도 좀 독립적인 생활을 해보려고 이제 산에도 가고 취미생활을 하는 거죠. 직장 쉬는 날에는 산에도 가고 트레킹도 즐기고 이제 이렇게 혼자 사는 연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혼을 하면 그 속에 갇혀져 있지는 않죠. 또 받아들이고 새로운 내 삶을 또 살아가잖아요. 모두가. 그렇듯이 이분도 마찬가지로 잘 이제 혼자서 살아간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자, 근데 일 근무 끝나면 편의점에 와서 맥주 한 캔 마시고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죠? 편의점 가서 맥주 한 캔을 놓고 그냥 넋놓고 좀 앉아 있다가 집에 가면 또 혼자 이제 설어서 자기도 하고. 근데 그 밤이 되게 외롭다라는 거죠. 함께 하다가 매일같이 사랑을 나누던 사람이 없으니까 시일이 지나고 해가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이 혼자 지내기가 되게 못 견딜 만큼 이분은
굉장히 그런 성적인 것에 좀 많은 좀 가치를 또 둘 수도 있잖아요. 좀 그게 더 가치가 있었나 봐요, 삶에. 그게 또 만족도가 있었으니까 그게 내 삶에 굉장히 활력이 되었었고, 그래서 문제없이 잘 지내왔던 이런 부분이라 늘 그쪽이 이제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산행을 하면서 또 우리 뭐 산행하면 뭐 여러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뭐 이런저런 뭐 얘기도 하고 말벗이 되어서 그냥 좀 몇 번 만나다가 함께 이제 밤을 보내게 된 경우가 생겼는데, 그 산에서 만난 사람과 한 번 관계를 가졌는데 안 만나고 싶더라는 거죠. 이제 궁합이 안 맞겠죠, 그죠? 근데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은 굉장히 성적인 것에 좀 가치를 두고 또 뭐 매력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 나랑 잘 맞으면 그게 행복한데, 그 산에서 한번 만나셨던 분은 그게 좀 잘 안 이루어지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뭐 헤어지자 말자 할 것도 없고 뭐 사귄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슬그머니 이런 이제 만남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 말씀이 이제 그러신 거예요. 트레킹을 하든지 산행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트레킹을 하고 산행을 하는 이 본연, 말하자면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산을 가, 이게 아니라 이 사연을 주신 분의 마음은 체력 단련이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누군가를 어떤 진짜 나랑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자신을 봤다는 거죠. 자꾸 들어오면 뭐 맥주 한 캔에 혼자 지새운 이 밤을 못 견디는 분이다 보니까 이 외로움을 함께 나눠줄 사람을 찾고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조금만 친절하게 다가오면 먼저 이제 추파를 던지는 꼴이 되고, 한마디로 우리 좋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대화하고 싶어요. 뭐 이래 좋은 관계를 자꾸 맺고 싶어서 먼저 선수를 치게 되고, 눈길도 주고 이렇게 추파를 보내고 있는 자기가 있었더라는 거죠.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절제가 잘 안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몸이 자꾸 이렇게 누군가를 불러들이는 이 몸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은 참 감당할 수가 없는지, 누구는 너무 남편이 매일같이 다가와서 각방 쓰고, 좀 당분간 우리 좀 따로 자자, 뭐 이러는 경우의 수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또 사회적 인식이 대부분은 남성들이 성욕이 커서 남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표현을 하고 열정적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욕이 다 있는데, 물론 남성이 성욕이 좀 더 높아서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더 성욕이 있어서 남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여성이 성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우리가 이제 성욕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는 참고 뭐 좀 있어도 일단 내색도 못하고 그냥 좀 참는다, 뭐 이런 경우죠. 왜 여성이 너무 밝힌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허용이 안 되죠. 뭐야 뭐 이런 식이라 그런 게 있어도 참고, 이런 분위기에 이분은 좀 더 적극적, 그보다 좀 더 노출이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보이는 성향일 뿐인 거겠죠. 이렇게 사람을 산에 가서 만나고 트레킹하면서 만나고, 이제 이 만남이 잦아지는 거죠. 근데 같이 만나면 또 외로움을 같이 나누는 대상이 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별로 땡김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이런 삶이었대요. 뭐 매일은 아니겠죠. 그냥 뭐 한 달에 몇 번 산에 가면 또 누군가를 만나서, 그때 만난 사람이 참 좋으면 또 지속적으로 갈 텐데, 그때마다 잠자리를 하고 나면은 충족이 안 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여성들도 이 성적 만족도가 있잖아요. 굉장히 기쁨이 주어지는
뭐 오르가즘도 느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 나이에 무슨 또 오르가즘식이나 뭐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성생활을 너무 잘 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응도 잘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보다 좀 더 발달됐다고도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또 그게 행복감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걸 또 찾는 거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남편과 같이 부부관계를 가질 때 행복했다는 거죠. 행복했고 즐거웠고 만족도가 높았고 이런 게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거는 참 좋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갖는 것은 되게 행복하고 좋은 일. 그러니까 그걸 자꾸 찾는 거죠. 근데 그만큼 남편처럼 궁합이 맞아서 맞춰줄 사람을 만나면 딱 좋은데 한 몇 명을 만나봤는데 그게 그렇게 전 남편처럼 충분한 만족도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헤어지고 또 만났다가 몇 번 만나보다 또 헤어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어져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이렇게 반복되는 성생활, 반복되는 이제 관계죠. 성관계. 반복되는 성관계에서 말하자면 사람이 대상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문란하다고도 막 얘기를 표현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어떤 병을 얻을 수 있죠. 우리 성병이라는 병을 또 얻을 수 있어서 염려스러웠어요. 사실 건강상의 문제는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파트너가 바뀌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성병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알고 있으시잖아. 그죠? 한 사람과 관계를 가졌을 때야 뭐 우리 부부간의 성병 이런 건 잘 없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 했는지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 건강 관리를 체크를 잘하고 검사를 항상 해왔던 뭐 이런 과정이면 모를까. 사실 우리는 그 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세균을 갖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자주 파트너가 바뀌면 또 건강상의 문제가 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일은 없다고 해요. 근데 이 성병이라는 게 또 감기처럼 턱 걸려갖고 헉하고 기침 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알 수는 없어서 요런 관계는 조금은 다른 진짜 우리가 성병을 예방하는 도구도 좀 사용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뭐 하지 말아는 아닌 거니까 우리가 성인이고 또 그러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성관계를 그렇게 또 해오다가 자꾸 헤어진다 그랬잖아요. 안 맞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대요. 우연한 기회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뭐 이 사람은 그냥 보기에도 우리 애가 진짜 통해 뭐 찡하는 뭐 이런 게 있듯이 이분도 서로가 이렇게 딱 통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대요. 그리고 굉장히 겉모습에서 호감도가 확 오르니까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된 거죠. 그래서 같이 지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 호감도가 좋은 이상으로 궁합이 잘 맞은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은 그냥 이제는 혼자 캔 마시고 맥주 한 캔 마시고 외로운 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함께할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행복한 거죠. 네. 이제는 좀 덜 외로워요. 사실은. 그래서 혼자 맥주 안 마시고 같이 밤을 나누고 이래서 이 생활에 이제 좀 적응해 가면서 만족을 해가요. 그러다 보니 내내 같이 있고 싶다. 근데 이 이제 파트너 분도 이혼을 하신 분이거든요. 보통 이혼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여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혼할 때 아내에게 이제 가진 자산, 나름의 자산을 다 주고 나오는 바람에 이 파트너가 또 한마디로
돈이 없대요. 재산이 없대요. 빈 털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트를 해도 돈이 들 거고, 예. 뭐 돈이 안 들질 않을 텐데. 근데 직장 생활해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60이 넘어서도 물론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예, 또 이렇게 전문직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일부는 이제 완전 뭐 전문직이라기보다는 그냥 생활해 나가기 위한 직장을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를 하나 이혼할 때 받았다 했지만 그냥 거기 살 뿐이지 그게 어떤 자산으로서 뭐 크게 막 우리가 재테크해서 뭐 돈이 된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집에서 내가 혼자 있다라는 정도죠. 그리고 뭐 모아놓은 돈이 뭐 많아서 내가 노후를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되게 보낼 만큼의 어떤 여유는 없으셨어요. 사연을 주신 분도 그랬고 또 만난 분은 사실 집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 새를 살고 있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또 이것도 아니고 예, 같이 있으면 행복한데 낮에 보면 걱정이 되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다가 이제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직장도 없잖아요. 사실 이제 퇴직하고 다 뭐 이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직장도 없는 데다가 집도 없고 그렇다고 뭐 막 모아놓은 자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낮에 쳐다보면 고민이 되고 밤은 행복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낮과 밤의 감정이 수시로 이제 왔다 갔다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제2의 삶을 꿈꿔본다. 그렇죠. 이혼을 하고 뭐 이 나이에 뭘 또 재혼을 하냐 하겠지만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나랑 맞아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하면 진짜 아직 살 날이 또 건강하다면 살 날이 또 긴 날이잖아요. 그 날을 함께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마음이 맞고 편안해지고 그러면. 그래서 이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함께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거죠. 근데 낮에 보면 부족한 것만 보여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집도 없고 직장도 은퇴했고 퇴직금은 또 퇴직금이랑 뭐 다 전 아내에게 다 주고 왔으니 그렇다고 내가 모아놓은 게 있어서 여기 오셔요. 저랑 같이 그냥 편안히 잘 지내요. 할 형편도 아니었고. 지금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고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일죠. 사실 우리가 건강하다 하지만 이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루 뭐 8시간 근무한다는 거는 진짜 지칠 수 있는 몸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많이 단련돼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신체 기능은 좀 둔화시킬 수 있고 내가 계속 운동해서 물론 이제 트레킹하고 산에 가고 하니까 체력은 좀 남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월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러죠. 예, 나이 듦을.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 나를 좀 편안하게 나 이 직장 안 다니고 좀 편안하게 쉬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분도 그런 대상 그러면서 성관계도 행복하고 낮에는 좀 편안하고 안정된 이런 모습을 꿈꾸고 있었죠. 다 꿈꿀 수도 있잖아, 그죠? 예. 근데 헤어지지도 못해요. 낮에는 뭐 또 직장 생활하니까 못 만나고. 자, 그러면서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랑 주변에 이제 뭐 지인들, 친구들 헤어지라 그러죠. 이 나이에 누가 나이 든 사람 네가 뭐 챙겨줄 일 있냐 등등으로 자꾸 말리죠. 사람도 좋아요. 다 좋아요. 나는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는 이건 아니야. 너 이제 행복해야지. 근데 치다꺼리 할 일 있니? 뭐 이런 식이죠.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제가 이 사람이 왜 좋은지를, 그죠? 근데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은, 예, 항상 같이 있고 싶은 이런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헤어지려고 수십 번 마음을 먹었지만 자꾸 몸과 마음이 불러요. 그 사람을 같이 함께 있자고. 그러고 보니 제가 이상한가요? 저의 이 함께이고 싶은, 예, 이 성욕구가 지나친 건가요? 제가 가지는 이 성욕이 이상한가요? 우리 나이 들어서 성욕을 가진다는 게 이상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성욕이 이상하진 않죠. 당연하죠. 그죠? 외국에서, 유럽에서는 그런 데잖아요. 100세까지도 같이, 무덤까지, 말하자면은, 뭐 100세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무덤까지 부부관계를 하는 것을 그냥 당연시 알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의 시선은 또 그건 아니에요. 그죠? 편견이 굉장히 많기도 해요. 그 편견 때문에 억누르고 사는 삶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편견이 이제 또 많이 완화되지 않았을까요? 옛날에는 아우 할머니가 뭐 할아버지가 뭐 했다가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 치면 나이였지만 지금은 그 나이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죠. 너무나 세련되고 건강하고 다들 이제 이 시내의 모습은 과거의 시내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 같이 함께 성관계 가질 수 있어, 어느 정도는 옛날보다는 많이 좀 사회적 시선이 좀 잘 봐주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거를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성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좋고 남이 보면 너무 밝힌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소리가 싫은 거죠. 그냥 나는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정상인데 이게 왜 이상해? 지금 이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내 욕구를 충족시켜가는 삶이 좋은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볼까?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저는 이상하게 보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잦은 다른 파트너의 만남에서 그런 이제 병이 올까봐가 염려스럽다는 거였죠. 그리고 안정되지도 않을 거고, 그죠?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뭐 매거진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그 매거진, 그거와 이제 킨제이 연구소가 함께 이제 시니어, 말하자면 60대 여성 3,000명을 이렇게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뭘 조사했나 봤더니, 이제 여성 시니어분들이 자위를 하는 횟수를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냥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 사람 이렇게 했더니 3,000명 중에 거의 52%, 그 반이 넘죠. 그런 사람들이 다 자위를 하더라는 거죠. 자, 남편이 있으면서도 할 수 있고 없는 이혼한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다 어쨌거나 여기는 이혼한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고 그냥 60대 넘은 여성들이었거든요. 거기에는 이혼한 사람, 안 한 사람 다 섞여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어쨌거나 한 번 이상은 다 자위를 한다라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 이 우리 사례를 주신 분도 굉장히 성적 욕구가 좀 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도 느끼고 본인도 내가 성적 욕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해소하는 게 가장 좋겠죠. 사랑을 나누는 게 최고긴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몸을 안 빌리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자위라는 방법도 있죠. 근데 우리는 자위하면 그것도 또 아니 노인이 막 이렇게 또 이상한 시선으로 또 바라봐요. 근데 외국에서는 다 이렇게 한대잖아요. 지금 또 우리 길 가다 혹시 그런 거 보신 거 있나요? 뭐 성인용품 파는 자동차 가게 뭐 많아요. 외곽지에 나가면 성인용품들을 팔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자위 도구들, 남성이든 여성을 위한 그런 자위 도구를 파는 데죠. 지금은 굉장히 또 고급지게 해놓고 파는 데도 많아요. 말하자면 매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있어서 자유롭게.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도 많지만 사실 이렇게 시니어 분들도 많이 찾아온대요. 부부도 찾아오기도 하고 혼자인 사람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거는 정말 개개인의 어떤 행복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꼭 사람을 통해서 이런 성적 만족도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진짜 이렇게 자위 도구, 우리 또 뭐라 그래요? 뭐 토이, 섹스 토이, 또 우리가 반려견 하듯이 뭐 반려도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런 반려도구 내 옆에 항상 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내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성적 욕구를 해소해 나갈 수도 있거든요. 방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꼭 사람으로부터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근데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또 좋은 점도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만족도가 얻어지는지 알 수 있고 잘 이용하면 오르가즘에도 도달하고 또 되게 좋은 도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핸드백에 여자들이 뭐 이렇게 반려도구 갖고 다니기도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이상한 건 아닌데, 아직까지 우리 시니어라는 앞에 단어를 붙이고 나면 자꾸 색안경을 끼고 봐요. 나이가 들어서 꼭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싶어? 뭐 이런 거. 근데 성욕은 나이가 들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의 성욕, 이제 그러면 시니어 성욕의, 언제까, 시니어 성욕은 몇 살까지 성욕이 있을까? 이런 질문에 있어서 남성은 이제 욕구를 말하는 게 성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욕은 남성은 보통 70대까지 뭐 하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생긴대요. 근데 여자들은 무한대래요. 그냥 언제든지. 그래서 이게 꼭 몸으로서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성적 욕구는 우리가 사람마다 느끼는 부위도 다르고 또 행위도 다르고 다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킨십으로도 욕구를 느낄 수 있고, 또 감당해낼 수도 있고 충족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따지자면 여성분들은 늦게까지도 충분히 같이 있고 싶어, 손잡고 싶어, 이 마음이 굉장히 크게 늦게 오래까지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내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할 수 없어, 안 돼, 이것 때문에 그 한계를 한 70세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이분 모든 사람이 또 다 이렇지도 않고 또 그 이상인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죠. 단지 이분이 이제 사례를 갖고 왔으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누구는 안 해서 탈이라는데 여기는 너무 해서 문제였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충분히 저는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그 전 남편과의 부부 관계가 되게 좋았다는 거죠. 좋았으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 만약 싫었고 불편했고 힘들었으면 다시는 안 만나가 되잖아요. 근데 참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는데, 이제 남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남편은 이렇게 잘해주는데, 밤과 낮을 잘해주는데 왜 바람을 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요 아내의 성욕이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일 같이 이제 다가오니까 그게 체력적으로 그렇고, 나이가 드니까 체력도 떨어지는데 매일 같이 원하니까, 그렇다고 남편이 돼서 하지 마, 싫어, 안 하고 싶어, 또 남자 체면에 그것도 거부도 못 하겠고, 근데 힘은 들었고
싫은 건 아닌데 싫다고도 못하고 체력이 안 따라주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또 다른 곳에서 편안함을 느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와이프가 못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그런 지나친 요구라고 할까요? 너무 다가오니까 그게 아마 힘이 들어서 도피한다고 찾은 게 아마 다른 사람을 한 명 만나봤더니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대해줬던 이 마음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적당히 해야 된다라는데 이 적당히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적당히 하는 것도 부부간에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오늘 할까?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겠지라는 혼자의 생각이 많이 작동한 탓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좋다고 상대방이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고 또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냥 당연히 의무적으로 반드시 꼭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 그게 아마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TV를 보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파트너, 남편, 뭐 배우자, 또 아내 이렇게 다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 혼자인 분도 계시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때 아내와 남편과 다양하게 어떤 사랑을 나누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요. 지금 관계가 되게 좋으신 분들은 예전부터 쭉 해왔던 일들, 그냥 당연히, 사랑은 이렇게 나눈 거야.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표현도 잘하시고, 그러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그 자연스러움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이 되어 있는 분들이시죠. 그렇다고 같이 오늘 밤 같이 앉아서 서운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젊었을 때와 우리가 이제 시니어의 나이에 들어왔을 때의 그 감정은 그냥 꼭이 몸으로 나누는 사랑이 아니래도 눈빛으로 눈 맞춤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잖아요. 연륜에서 오잖아요. 그 사람이 나 사랑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연륜을 가지고 바라보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쭉쭉 지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탈 없이 문제 없이 손만 잡아도 행복한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분 지금 이 사례를 주신 분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욕구가 많아 성욕이 넘쳐나서 누군가에게 해소해야 된다라고만 말하자면 자꾸 사람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이제 진짜 합법적이고 이러지 않으면 또 헤어졌다가 만나고 이런 다른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아닌 내가 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자위라는 그런 모습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꼭 그런 성관계가 아니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거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산도 가고 들도 가고 막 움직이신다 했지만 그 목적을 이제 진짜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산도 즐기기 위해서 자연도 즐기고.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함께 있는 것에 좀 더 가치를 두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 사례자분 돈이 우선이면 돈 많은 사람 만나야 돼요. 내가 재혼을 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내 욕구를 충족시켜줄 사람을 만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혼해서 정말 가정을 다시 꾸미고 살 거야 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궁합도 맞아야 되고 근데 그거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 재혼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연애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것, 막 깊이 많은 것을 생각하니까 고민을 늘 하게 되는데, 그냥, 지금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 굉장히 성적 만족도도 높고, 만나면 행복해. 일단 만나면 행복해라는 게 더 크게 작동된다면, 그냥 결혼 안 해도, 재혼 안 해도 되잖아요. 만나서 두 사람이 행복하면 되니까. 그럼 밥 먹고 살고 행복하면 되니까. 그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 말 맞다나 가진 게 없어서 네가 불행할 거야, 힘들 거야 라고 그 생각이 더 많이 든다면 단호하게 그냥 헤어지시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방법, 뭐 야외에서도 찾을 수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그 방법 말고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또 다른 취미를 좀 가져보는 것. 이런 거 다 방법은 많은데 한쪽에 몰입대가 있으면 헤어져 나오기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좋은 일도 많고 행복한 일 많잖아요.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데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그런 관계가 아니래도 그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 또 행복을 가질 수도 있고, 가족들과도 또 아들도 있고 뭐 하니까, 그죠? 가족들과도 시간을 좀 가지고, 그 전 남편의 좋았던 그 감정, 그거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 감정까지는 뭐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 감정을 자꾸 덜추어서 그렇게 해줬던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밖으로 도는 거는 어쩌면 마음이 더 피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좋은지, 연애 대상이냐 재혼할 대상이냐를 먼저 생각하시고, 비중이 어느 쪽에 더 많이 가는지를 따져서 이제 마음을 굳히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밤을 포기할 수도 있고, 낮을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명한 판단으로, 잘 지내실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혼자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좋은 사람, 꼭 이렇게 섹스 파트너가 아니래도 좋은 사람 많거든요. 마음을 위로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시선을 좀 돌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나만의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화이팅을 보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